오늘은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죠. 그런데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게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저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 단계로 비판적 인종 이론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이 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학자들의 논의가 이렇게 대중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먼저 비판적 인종 이론은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학문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하나의 운동이에요. 인종, 인종차별, 그리고 권력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학자와 활동가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기존의 평등이나 법의 개념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원래 1980년대 법학계에서 나온 소수 이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주류 담론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2016년 이후에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이 서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탕, 그 전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적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주장의 기초가 되는 토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인종차별이 그냥 몇몇 못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편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 교육, 경제 같은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인종차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인종 이론은 아주 급진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집의 기초가 썩었다면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게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조금씩 고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비판적 인종 이론은 우리 사회를 어떤 도구로 분석할까요? 여기서 교차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겪는 차별은 단순히 인종차별 더하기 성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법이나 사회가 이렇게 복합적인 차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이나 성별, 계급, 종교처럼 여러 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차성은 바로 이 정체성들이 서로 어떻게 겹치고 교차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특권과 억압을 경험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분석 틀입니다. 작가 벨 훅스는 이렇게 교차하는 억압의 시스템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국주의적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이 한 단어가 교차성의 개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논쟁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전통적으로는 개인의 편견이나 차별적인 행동을 뜻했죠. 하지만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는 백인에게 구조적으로 이익을 주는 시스템 그 자체를 인종차별이라고 정의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평등과 형평성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의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상자를 줘서 같은 기회를 주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형평성은 사람마다 다른 추별선을 인정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다르게 하는 것, 즉 결과의 균등을 목표로 하는 개념입니다. 반인종 차별주의라는 새로운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그냥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가만히 있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인종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시스템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특히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붙는 지점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이 말이 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때로는 억압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증오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나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미세 공격이나 소위 말하는 캔슬 컬처 같은 최근 사회 현상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미세 공격이라는 용어가 핵심인데요. 악의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동양계 사람에게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말이 소외된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미묘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비판적 인종 이론의 기원부터 핵심 개념, 그리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논쟁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차별이라는 이 오래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